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부대의 사격 대기 상태 돌입을 지시했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지시를 사흘 전 내려진 1호 전투 근무 태세 추가 조치로 보고 미사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북한 전투기 한 대가 위협 비행을 해와서 우리 공군이 즉각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2.3%까지 떨어지면서 당장 세수도 12조 원 정도 구멍나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돈이 없어서 정부가 일을 못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까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 예산 규모는 세입 감소분 12조 원에 세출 증가분을 더한 12조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고위층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을 검찰이 불허했습니다. 출금을 요청한 경찰이나 이를 기각한 검찰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았을 텐데 양측의 속내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캠핑이나 낚시 가서 휴대용 가스버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회용 가스통이 비싸서인지 다시 충전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위험천만한 가스 충전 현장 취재했습니다. 교육평가원 직원을 사칭해서 수능시험 답을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에 고액 과외비만 받아 챙긴 30대가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현직 교사와 짜고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 수능시험의 답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요즘 노인 중에는 얼굴뿐 아니라 건강 상태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면 날 보고 노인 취급 안 해. 안 해야지.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현대 나이 계산법이 등장했는데 실제 나이에 0.8을 곱하면 됩니다. 봄만 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로 비상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대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의 40%는 대기 오염이 심한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대응은 미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차도 미리 점검해준대요. 그것도 찾아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한밤중에 갑자기 인민군 작전회의를 소집해서 미사일 부대에 대해 사격 대기 태세에 돌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동향에 대한 정밀 감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 김정은 제1비서가 군 지휘부를 소집해 이례적인 심야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미사일 부대들이 언제든 남한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미군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한 것을 비난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 공격으로 침략 전쟁에는 정의의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작전회의 사진에서 잠수함 40척, 상륙함 13척 등 북한의 전력이 일부 노출됐는데 단순한 실수인지 교란 전술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미사일 부대의 사격 대기 지시를 사흘 전 하달한 1호 전투근무 태세의 후속 조치로 보고 정밀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등 준비 동향이 있는지 등 집중적으로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에는 북한의 미그-21 전투기 한 대가 서부전선 전술 조치선까지 접근했다. 우리 전투기가 대응 출격에 나서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술 조치선은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20km 북쪽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 선을 넘으면 우리 전투기가 즉각 대응 출격합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북한은 1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순항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로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북한의 전략 로켓 사령부는 북한 전역의 25곳에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N-52와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미사일 1000여 기가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인 KN-52는 경기도 평택 인근까지, 주력 미사일인 스커드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노동 미사일은 일본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북한 전력의 핵심입니다. 침략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릴 만단의 동원 태세를 갖추고 조국 통일 대진군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군은 적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패트리어2 미사일로 요격에 나서고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현무3 순항 미사일과 해성2 함대지 미사일 등으로 도발 원점을 초토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이른바 킬체인 시스템 구축도 내년까지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킬체인은 정찰 위성을 통해 적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공격 징후가 감지될 경우 대응 전력을 신속하게 결정해 30분 내에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 체계입니다. 미사일과 방사포 등 북한의 비대칭 무력 도발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킬체인입니다. 우리 군은 또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는 사거리 800km짜리 탄도미사일도 줄기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올해 세수에서 12조 원 정도가 구멍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한국판 재정 절벽까지 우려됩니다.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총 정부 지출은 342조 원, 최소 3% 성장을 기준으로 짠 것입니다. 그런데 올 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6조 원 정도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산업과 기업은행 보유 주식을 팔아 6조 원을 추가 조달하려던 계획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포기하면서 모두 12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 결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 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부족한 세입만큼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되겠지만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아 지출 감소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규모는 세입 감소분 12조 원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권태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 금지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경 갈등이 또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속내를 정형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차관 등 1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며 수사상 필요하고 상당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과 검찰의 기각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일단 경찰은 강제 수사의 기초 단계인 출금 요청마저 거부당함으로써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출국하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구체적 혐의점을 밝히지도 않고 굳이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것은 수사의 기본을 무시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소환이나 계좌 추적 같은 강제 수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각될 게 뻔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단 시간을 버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공개 수사 이후에도 수사 진전이 없다는 비판을 잠시 비켜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등 핵심 인물의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출국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주변 인물 6명부터 조만간 강제 수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SBS 정형택입니다. 수능 시험 문제 답을 알려주겠다면서 고3 학생 부모를 상대로 큰 돈을 받아챙긴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가 실제로 모의 수능 시험 답을 몇 차례 빼내오자 피해자들은 이 남자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안현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대입 준비학원입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라는 한 남성이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수능 시험 출제에 관여하고 있다며
시험 전에 미리 정답을 알려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평가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평가한 사람이니까 그 시험장에 갈 수 있고 평가한 문제 출제한다. 수험생들이 미심쩍어하자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수능시험 정답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9월 달에 일단 수능 보듯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냥 카톡으로 했었던 거고, 그때는 심사에 나와서 답을 딱 보고 답 외우고 그냥 들어가지고. 놀랍게도 모의 수능시험 정답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의심을 접고 1,000만 원에 가까운 과외비를 냈습니다. 평가원 아니니까 고액과외라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8명에 이르지만 정작 수능시험 땐 답을 미리 구하지 못해 대부분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돌린 정답은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그냥 답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이제 시험 보면 됐네요. 근데 그 답이 이제 답이 아닌 거예요. 경찰은 교육 공무원을 사칭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모의 수능시험 답을 빼낸 혐의는 분명한 만큼 경찰은 현직 교사와의 결탁 등 유출 경로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현모입니다. 길을 지나던 여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았습니다. 근처 중학교에서 활쏘기를 배우던 학생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노동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0대 이 여성은 이틀 전 아찔한 일을 당했습니다.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뭔가 날아와 머리에 꽂힌 겁니다. 어디서 뭐 이렇게 쇠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렇게 박혀놓은 줄 알았어요. 사극도 아니고 요즘에 이런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까. 피가 너무 이렇게 막 앞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안경이고 뭐고. 당시 CCTV 화면입니다. 검은색 화살이 여성을 향해 날아옵니다. 놀란 여성은 머리를 감싸쥐고는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화살은 인근 중학교에서 날아왔습니다. 국궁 수업을 하던 도중 학생 한 명이 화살을 잘못 쏜 겁니다. 제가 이제 옆차로 돌아서서 화를 가리키는데 자기가 이제 혼자 싸우다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화살이 이렇게 공중으로 잘못 가가지고. 이 중학교는 학생 심신수양을 위해 이달부터 국궁 수업을 해왔습니다. 학교 뒤편 공간에 천막을 치고 국궁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화살이 넘어온 쪽 학교 담벼락입니다. 학생들이 잘못 쏜 화살이 날아드는 걸 막는 안전장치라곤 이런 현수막 정도가 고작입니다. 고무촉 달린 화살도 있었지만 이론 수업을 한 번 하고는 곧바로 무쇠촉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중학교는 수업 3번 만에 안전사고가 나자 국궁 수업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돈 되는 스마트폰을 노리는 싹쓸이 터리범들이 붙잡혔습니다. 역시 눈 깜짝할 새에 2천만 원어치를 훔쳐갔습니다. UBC 김규태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울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잠겨있던 문을 열어 젖히더니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열대에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만 골라 미리 준비한 자루에 쓸어 담고선 재빨리 달아납니다. 2천여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2대를 훔쳐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0초. 경비업체에서도 1분 30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워낙 빨리 훔쳐 달아나다 보니까 쫓지 못했습니다. 3곳에 잠금 장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퇴근을 할 때 여기를 시건을 하고 여기를 잠그고 그리고 이쪽도 잠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그냥 뜯어버린 거죠. 모자에 복면, 장갑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현장에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인상착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인근 해가지고 계속 그 동선을 추적해 나가야죠. 경찰은 한 명은 망을 보고 2명은 훔치는 3인조 전문 절도단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휴대용 가스버너에 연결해 쓰는 일회용 가스통 있죠. 이걸 다시 충전해서 쓰는 캠핑족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일회용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캠핑 용품을 파는 매장을 찾았습니다. 부탄가스 이렇게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아, 이거예요? 일회용 부탄가스통에 가스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입니다. 야외용 가스버너에 연결하는 부탄가스통은 하나에 3,000원. 일반적인 부탄가스는
양은 같아도 한 통에 1,000원입니다. 어댑터만 있으면 일반 부탄가스를 가스버너용 부탄가스통에 몇 번이고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근데? 제가 이거 틀어도 지금 불이 없는 상태니까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죠. 문제는 없어요. 많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가는 편. 그런데 어댑터를 사용하자 가스 냄새가 진동합니다. 냄새는 나네요. 그쵸? 주변에 화기가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조량의 가스를 넣은 빈 깡통에 불꽃을 살짝 냈더니 펑 하고 폭발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서 그 누출된 가스의 정전기라든가 마찰이나 충격 같은 이런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가스버너용으로 많이 쓰이는 프로판 가스통도 마찬가지. 일회용 프로판 가스통과 함께 충전용 호스까지 3, 4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통은 물론이고 충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정식으로는 아닌데 비공식적으로는 수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부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가스안전공사의 안정성 테스트도 안 받은 데다가 잘못 충전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스통이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압력이 올라가서 여유분을 잘 남겨놓는 거거든요. 충전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개인 충전은 안 되죠. 위험하죠. 입소문을 통해 갈수록 늘고 있는 야외용 버너가스통 재충전.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소비자의 자각과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백화점들이 잇따라서 야외 옥상 공원을 개장했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실은 이것도 마케팅 기법의 하나입니다. 샤워 효과라고 부르는데 왜 이게 샤워 효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호근 기자입니다. 빌딩 숲속 작은 공간, 백화점 옥상공원입니다. 아직 벚꽃이 피긴 이른 시기지만 이곳은 벌써 봄꽃으로 가득합니다.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분수대에 미니동물원, 주말농장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분수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아이들이랑 뛰어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투리 공간을 활용했다지만 실제로는 고객을 붙잡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 한 백화점 옥상 정원입니다. 한 층만 내려가면 이렇게 사은품 증정 장소가 바로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바로 아래층에 상품권을 교환하는 곳이 있거나 문화센터나 갤러리를 근처에 위치시켰습니다. 고객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맨 위층으로 모이게 한 뒤 내려가면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샤워 효과를 노린 겁니다. 실제로 옥상공원 주말농장이나 문화센터 이용객의 구매 금액은 일반 고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들을 저희 최상층인 옥상으로 올려서 고객들이 오래 머물면서 매장을 다시 한번 다 볼 수 있는 그런 샤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을 제공해 이미지도 좋게 하면서 매출도 늘리고 백화점들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주꾸미 제철이 시작됐는데 국내산 주꾸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획량이 형편없는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주꾸미라는 말이 있듯 국산 주꾸미는 지금이 제철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잘 안 잡히나 제가 요새 쭈꾸미철이라 그러는지 하여튼 비싸대. 실제로 어획량이 줄어 산지에서 축제하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산지에 지금 쭈꾸미 축제들은 하고 여기 서울까지 올라오질 못해요. 바닥에서 축제하기도 부족하답니다. 한 대형마트의 주꾸미 행사, 대부분 태국산이거나 베트남산입니다. 국내 최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마저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전체 매장의 10% 정도에서만 국내산 주꾸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산지의 경매 물량은 예년의 30%까지 떨어졌고 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국산 주꾸미가 귀해진 건 수온 상승과 남획 때문입니다. 주꾸미는 봄이 돼 수온이 올라가면 먹이인 새우가 많아지는 연안으로 몰려드는데 지난 겨울 수온 상승 때문에 연안으로 몰려왔고 이때 어린 주꾸미들까지 무더기로 잡다 보니 정작 제철인 지금 물량이 모자란 겁니다. 지금처럼 알이 꽉 찬 주꾸미를 잡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금어기나 낚시 총량제 같은 어족자원 보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구내식당 밥은 대부분 영양사가 칼로리나 나트륨량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매일 구내식당 이용하기는 좀 그렇죠. 가끔 외식도 하고 싶은데 이게 건강에 괜찮은지 고민스럽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외식 잘하는 법 설명해 드립니다. 외식으로 점심 먹고 나면 물만 찾게 되고 속이 더부룩하게 일습니다. 나트륨 많고 열량 높은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염도계로 짬뽕 국물에 함유된 나트륨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100g당 472mg이 나옵니다. 보통 1000g인 짬뽕 한 그릇 비우면 4720m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WHO의 일일 권고량인 2000mg의 2배가 넘습니다. 식약처가 인기 있는 외식 메뉴 238가지를 골라 나트륨 함량을 측정한 결과 1인분 기준으로 짬뽕, 중식우동, 간장게장, 열무냉면 순으로 높았습니다. 100g 기준으로 하면 간장게장이 가장 함량이 높았습니다. 열량을 측정한 결과 1인분 기준으로 돼지고기 수육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감자탕, 돼지갈비 구이 순이었습니다. 100g을 기준으로 하면 돼지고기 수육, 훈제오리, 떡갈비 순이었습니다. 칼로리 과다 섭취의 경우에는 비만과 고지혈증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짜게 먹을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성인병 위험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국 72개 지역 음식점에서 수집한 음식을 분석했으며 패스트푸드는 의무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주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10명의 7명꼴로 이 심한 불황에서도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2,300여 명의 재산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7천만 원, 입법부는 18억 6천만 원, 사법부는 21억 4천만 원으로 고위직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입법부, 주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500억 원 이상의 재력가인 새누리당 정몽준, 고희선, 김세연, 박덕흠 의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틀어서 고위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부자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978억 원이나 하락했는데도 재산이 1조 9,200억 원입니다. 반면에 가장 가난한 고위공직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자산보다 빚이 5억 9천만 원 더 많은데 재작년에 선거펀드로 모은 돈을 상환하느라 지난해에만 2억 8천만 원의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눈길을 끄는 재산 신고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은 기린, 사자 같은 동물 박제 6점, 그리고 아프리카 관련 조각 7점을 1억 2천만 원이 나간다고 신고했습니다. 우금민 제주지사는 2,500만 원짜리 경주마 한 피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년퇴직이 시작되는 만 55세? 아니면 60세 또는 65세 이상일까요? SBS는 오늘부터 나이를 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신노년층의 삶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진짜 나이 계산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몇 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70세. 전철이든 뭐든 65세 기준으로 좀 하고 있는데 10년 올려야 돼요. 75세 정도 돼야 노인 되지. 앞으로 뭐 100살까지는 뭐 무난할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기간은 72년. 은퇴 연령을 훌쩍 넘겼지만 직업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3명의 건강과 뇌 기능을 측정해봤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 건강 상태가 50대 초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수동적인 노화에서 능동적인 건강찾기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활동을 했을 경우에 신체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현대 나이 계산법이란 것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에서 8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50년 전 85세에 0.8을 곱한 68세 이상과 비슷합니다. 자기 나이에 0.8을 곱한 숫자가 요즘 실생활에서의 진짜 자기 나이란 얘기입니다.
K리그의 30대 선수 비중은 현재 20년 전의 2배가 넘고 20대 초반에 결혼하던 여성들이 이제 30 가까이에 결혼합니다. 50대 중반이나 후반에 은퇴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12시 30분경에 일을 끝내고 오후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요? 100세 시대인데요. 기존의 노인 복지 정책에 더해 신노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고령화 사회의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봄만 되면 자동차마다 이렇게 뽀얗게 먼지가 쌓입니다. 이 먼지 중에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된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반면 황사는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4배 정도 큰 흙먼지가 주성분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도 안 될 만큼 작기 때문에 기관지와 폐에 쉽게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의 40%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영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명한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두꺼운 회색빛 먼지층이 서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허옇게 그냥 끼어서 늘 무겁게 느껴지가지고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서울시가 안양대와 수원대에 의뢰해 서울의 초미세먼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먼지는 20.9%인 반면 중국 등 외부에서 날아온 먼지가 48.8%를 차지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80%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40%가량이 중국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중국 북동과 남동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주풍향인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 가운데 질산염의 경우 58%가, 황은 32%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에너지원의 70%가 석탄입니다. 석탄에서 황과 이산화질소가 배출이 되고 최근 들어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이산화질소의 배출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환경부의 시범 관측수도 전국 통틀어 16곳뿐입니다. 최근 들어 허용 기준치를 마련한 단계여서 내후년이나 되어야 정기적인 관측과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와 일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개발을 한 건데 그만큼 일본은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550개가 넘는 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다음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의 한 가게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생활한 일본에서 최근 가장 많이 팔리는 건 PM2.5로 불리는 초미세먼지용 마스크입니다. PM2.5가 怖いのでマスクをしてます.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니 초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실시간 정보는 물론 예측 정보도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4, 5월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니까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스모그가 올해 최악의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세부 실천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달 초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에서 초미세먼지 첫 주의보가 발령되자 각 학교는 소풍 장소를 실내로 변경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PM2.5가 普通より多く出ます.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8.7 마이크로미터 증가하면 노약자 천식 환자가 24%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초미세먼지의 진원지인 중국에서까지 대사관이 직접 나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료진까지 급파하겠다는 일본의 공세적인 설득이 주요했는지 중국은 이달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 때 초미세먼지 줄이기 4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과는 달리
정작 일본보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에 관한 한 여전히 무방비 무대책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김승필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람은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도록 법적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조윤선 장관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강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고 열정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스펙 초월 청년 취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학벌보다 능력 중심의 채용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들과 모든 곳에서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두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서울 고용센터 상담실을 찾아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고충을 듣고 조직 시스템 보완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햇살 좋은 4월, 그만큼 건조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씨에 산불 걱정이 앞섭니다. 산림청이 올해부터 산불 발생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연평균 400건이 넘는 산불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4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 피해 면적도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요즘처럼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 산불이 났을 때 바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초속 7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불기둥이 누운 채 번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보다 6배 이상 빠르게 확산됩니다. 산에서 부는 바람은 평지 바람보다 약 한 초속 5m 정도 더 강하게 불어 들어갑니다. 강풍에 의해서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특히 소나무 숲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송진이 기름 역할을 하면서 더욱 맹렬하게 타들어갑니다. 산림청은 전국의 30헥타르 이상 소나무 숲의 대기 상태를 매일 측정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을 알리는 예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5일간 평균 누적 습도와 바람 세기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산림청은 오늘도 강원도와 경상북도 7개 시군에 대형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등산객이 본격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감시 인력을 늘리고 유사시 진화 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대비 태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일본에서 도난당해서 우리나라로 반입된 고려시대 관세음 보살 좌상을 일본 측이 돌려달라고 한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적반하장이지만 분명히 대책이 없으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약탈당하고 도난당해서 해외에 떠도는 우리 문화재가 15만 점이 넘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왕권의 상징으로 고종 황제가 착용했던 투구와 갑옷, 고려 세공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라마타병 사리구, 금강산 장안사를 수백 년간 지켰던 고려 범종, 모두 국보급이지만 일본, 미국, 중국이 보관 중인 우리 문화재입니다. 세계 20개국에서 타양살이하는 우리 문화재는 확인된 것만 15만 2,910점, 이 중 6만 6천여 점이 일본에 있습니다. 원인은 뭘까? 일제시대 우리 문화재 천여 점을 들고 간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문화재 약탈 특수부대 로젠버그 제국 별동대와 이에 대항한 연합국의 모뉴먼트맨 부대. 강대국은 문화재 약탈을 위한 특수부대까지 운영했습니다. 문화재는 일단 빼앗기면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의 각종 행사를 기록한 조선의궤입니다. 1900년대 초 일본으로 반출된 이 의궤들은
지난 2011년 100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환수위원회가 구성돼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재는 전리품이라는 약탈국의 그릇된 인식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같은 법적 걸림돌이 문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문화재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반환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국외 문화재의 소재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문화재 피탈 국가 간의 국제연대를 강화해 돌려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공업용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중국에서 또 가짜 분유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를 외국산 유명 분유라고 속여서 팔았습니다. 베이징 윤영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에 적발된 문제 분유입니다. 네덜란드산 유명 상표가 붙어 있지만 가짜입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입 분유에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를 섞은 겁니다. 분유에서 벌레가 나오고 물에 잘 녹지도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스위스 헤러그룹의 중국 총판이 생산 허가도 받지 않고 가짜 불량 분유를 만든 겁니다. 篡改为已经获得进口食品卫生证书的天福美素婴幼儿奶粉批号，然后再进行销售。 중국 관영 CCTV는 문제의 공장이 지난해 11월 적발됐는데도 판매 중지 같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가짜 저질 분유가 계속 팔려나갔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뒤늦게 문제의 분유 수거령을 내렸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을 겪었던 중국 사회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国产的也不敢喝，进口的也出问题，这真是没法弄了都。反正是挺担忧的这。 중국 당국은 서둘러 문제의 분유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고지것대로 믿는 중국인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윤영현입니다. 공원이나 도로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의 위생 상태가 별로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해도 너무한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20명 넘는 위생불량의 양심불량 자판기 운영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KNN 박명성 기자입니다. 부산의 유명 관광명소 한쪽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 자판기 문을 열어봤더니 커피 호스는 잔뜩 녹슬어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설탕가루가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물통에는 이물질이 둥둥 떠 있고 악취에다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청소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앞으로는 저쪽에 때 청소 개개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찰은 부산시내 곳곳에서 위생이 불량한 자판기 50여 대를 적발하고 운영업자 21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자판기들은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자판기 내부는 하루 1회 이상 소독하고 매일 위생 상태를 점검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행정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새 교황이 여성과 이슬람 신자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관습을 깨고 기득권 버리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과 함께 로마 교회에 있는 한 소년원을 찾았습니다. 예수가 붙잡힌 날을 기리는 성모교일을 맞아 소년 재소자들에게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은 가장 먼저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원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성스레 씻기고 입을 맞췄습니다. 모두 12명에게 세족식을 했는데 여성 2명과 이슬람교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황들은 성당 안에서 그리고 가톨릭 신자인 남성 사제들만을 상대로 세족식을 해왔는데 그 관례를 파격적으로 깬 겁니다. In più alto deve essere al servizio degli altri. E questo è un simbolo, è un segno, no? Lavare i piedi è io sono al tuo servizio. Quindi è comunque una cosa che comunque fa onore a noi
aver avuto un papa così adesso. 교황은 또 사제들을 향해서는 출세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헌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라며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왕 벚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꽃이 큽니다. 천연기념물인데 제주도에서 예년보다 일주일 빨리 볼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안수경 기자입니다. 가지마다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절정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벚꽃보다 꽃잎이 크고 화사한 왕벚꽃입니다. 100여 년 전 제주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매년 4월쯤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며 계절의 변화를 알려 봄의 화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벚꽃 피는 거 보니까 가만히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있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나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봄이 왔구나. 만개일에 맞춰 제주 왕벚꽃 축제도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개화하면서 왕벚꽃 축제도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열리고 있습니다. 왕벚꽃의 고향인 제주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접한 꽃놀이 인파는 제각각 추억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친구랑 도시락도 싸 먹어서 좋고요. 봄꽃도 예뻐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이런 날 없을 텐데 간만에 시간 내서 친구랑 추억 만들러 와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제주 왕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봄을 알리는 축제의 향연이 바다 건너 남부지방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봄 타는 사람들 마음은 다들 비슷한가 봅니다. 괜히 싱숭생숭하고 설레고 이런 마음을 긁어준 봄 노래들이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그대여 꽃내음 가득한 거리. 흩날리는 꽃잎에 설레는 마음 담아 연인과 종일 걷고픈 봄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봄바람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벚꽃 엔딩 들으면 연애 처음에 그런 풋풋한 기억이랑 막 봄에 설레는 감정들 그런 게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서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카페나 음식점, 가는 곳마다 흘러나옵니다. 1년 전처럼 다시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벚꽃 엔딩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속적인 마니아층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눈부신 봄 햇살 아래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노래. 2002년 발매 이후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사랑받는 봄의 대표곡입니다. 봄에 되면 새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봄 노래라는 것을 특히 찾지 않나. 계절이 주는 특유의 감성에 차분한 고백 같은 진정성 느껴지는 가사와 멜로디가 어우러져 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노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어떤 그 사람, 그 순간의 냄새까지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봄이라는 계절 앞에서 결국 다시 재결집하는. 봄 하면 떠오르는 노래. 시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지난 20일 일어난 언론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보안업체인 안랩은 자신들의 관리 소홀로 서버 계정이 탈취당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안랩은 농협 전산망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농협에 납품한 서버의 취약점 때문에 악성 코드가 내부망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 경사진 좁은 산길을 오른다는 건 엄두도 못 내셨죠. 봄꽃 향기 가득한 산을 휠체어 타고도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안내합니다. 소아마비로 40년을 휠체어에서 보낸 임명기 씨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기만 했던 산을 처음으로 오르는 날입니다. 아내와 함께 봄의 경치를 감상하며 등산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안산의 해발 250m 전망대. 휠체어로 올라와 본 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입니다. 산에 간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와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이 좀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산자락을 따라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자락길입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등산로 폭을 2m로 넓혔고 계단을 없앴습니다. 완만한 경사에 바닥엔 나무를 깔아서 산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전망대까지 휠체어를 타고 올 수 있습니다. 보통 길도 다니기 힘든데 정말 이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고 꿈 같은 일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안산을 비롯해 북한산과 관악산 등 서울 시내 5곳에 자락길이 조성됐습니다. 내년까지 14곳, 30.6km 구간에 더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휠체어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용 화장실을 늘리고 등산길 중간중간에 휠체어 충전 시설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효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 다저스 류현진의 정규 시즌 정말 기대됩니다. 시범 경기 마지막 등판에서 4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내는 최고의 호투를 펼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류현진은 공격적인 피칭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최고 시속 148km의 강속구로 구석구석을 찔렀고 주무기인 체인지업과 갈수록 위력을 더하는 커브를 섞어 던지며 에인절스 강타선을 처리했습니다. 3번이나 리그 MVP를 수상했던 푸울스와 승부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첫 타석에서 체인지업을 던져 투수 땅볼을 유도했고 두 번째 대결에서 느린 커브 2개로 타이밍을 빼앗은 뒤 높은 직구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습니다. 류현진은 4회까지 삼진 4개를 곁들이며 단 한 명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부터 23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했습니다. 모든 구질의 스피드가 지난해보다 빨라졌고 직구의 볼끝 움직임과 커브의 낙폭도 커졌습니다. 다저스 투수 가운데 가장 좋은 3.29의 평균 자책점과 메이저리그 전체 6위인 26개의 탈삼진으로 시범 경기를 마무리하며 류현진은 정규 시즌 출격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일본 프로야구는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릭스의 이대호 선수 개막전부터 컨디션이 좋습니다. 2회 첫 타석입니다. 지바롯데 왼손 에이스 나루세의 가운데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직접 맞히는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조금만 높았다면 넘어갈 뻔한 큼지막한 타구였습니다. 지난해 퍼시픽리그 타점왕을 차지한 이대호 선수, 올해는 홈런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타격 감각이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타석에서는 내야 땅볼로 물러나며 6회 현재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로배구 챔피언은 또다시 삼성화재였습니다. 우승이 있기까지 가족의 정까지 잠시 묻어뒀던 신치훈 감독과 사위 박철호 선수의 헌신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영주 기자입니다. 6년 연속 우승을 확정한 뒤 신치훈 감독은 사위 박철호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축하연에서 투박하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더 잘해야지 뭐. 그럼. 두 사람은 2년 전 장인 사위로 가족의 연을 맺고도 코트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칭도 그대로였습니다. 행여나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장인은 사위에게 더 냉정했습니다. 경기하면서도 너 이 새끼 뭐해? 지금 그리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리 하고 나면은 조금 미안기도 하고 선수로 늘 봐왔기 때문에 공은 고고 사는 사기 때문에 식사하고 이럴 때도 제가 감독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게 더 편한 것 같고요. 장인 신치용 감독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박철호는 어느 때보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 올 시즌 부쩍 좋아진 수비력으로 반쪽짜리 선수라는 오명을 받고 팀에 기여했습니다. 오직 배구 생각뿐인 장인과 사위가 삼성화재의 최강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SBS 이영주입니다. 2013 시즌 프로야구가 내일 시작합니다. 신생팀 NC가 가세하면서 볼거리는 더 늘었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9개 구단 시대의 그라운드 전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삼성과 기아, 두산이 3강으로 꼽히고 있고 중위권은 혼전이 예상됩니다. 개막전부터 화제의 맞대결이 야구 팬들을 기다립니다. 류현진 없는 한화를 이끌게 된 김웅용 신임 감독과 FA 2명이 빠진 롯데를 맡은
김시진 신임 감독이 만납니다. 바티스타와 송승준이 선발 중책을 맡았습니다. 원 없이 연습은 많이 시켰습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의 배영수는 5년 만에 개막전 선발로 돌아와 두산 니퍼트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신생팀 NC는 다음 주 화요일 지역 라이벌 롯데를 상대로 마산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NC의 새내기들이 대거가세한 신인왕 경쟁과 투고 타저 현상 속에 펼쳐질 홈런왕 경쟁, 그리고 20승 투수의 탄생 여부도 관심입니다. 5년 연속 개막전 전구장 매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750만 관중을 향한 2013년 프로야구는 7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SBS 주영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가 눈을 가리고 멋진 발리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과정은 눈물겹고 귀여웠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동안 봄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좋겠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곳곳에 봄비가 살짝 지날 텐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거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겠고요.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쪽으로는 최고 5cm가량의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지만 아침에는 이렇게 여전히 좀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게 여벌의 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 밤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로 오늘보단 약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곳곳에 비가 오겠고 이후엔 갈수록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흥미롭고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 함께 가자. 새로운 카렌스로. 얼뉴 카렌스 탄생. 백두산 천지물이 화산 한반 백리를 흘러내려 이도백화 전설을 만들었네. 백두산 백산수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사세요. 백두산 백산수. 농심. 일주일에 5일은 세워만 두시면서 왜 보험료는 다 내세요? 적게 타면 할인받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로 아끼고 마일리지로 할인받자. 악사 다이렉트. 그녀의 커피는 다르다. 우유에 꼭 맞는 원두로 만들어 커피향의 깊이부터 다르다. 맥심이잖아요.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미스터의 손길이 필요할 때 피자에 스파게티에 홈샐러드에 콜라까지 몽땅 26,000원. 미스터 피자 보너스 파우치. 2013년에 4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워놓았던 1년 계획도 4분의 1 정도는 실천하셨나요? 작심 석 달이면 어떻습니까? 1월 1일만 거창할 게 아니라 2013년 2분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차게 4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